오늘의 주제는 바로 어르신들을 위한 놀라운 항암식품 10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때가 많잖아요. 예전에는 별일 아니던 것도 쉽게 피곤해지고 면역력도 약해지고요. 그러다 보니 가장 조심해야 하는 병 중 하나가 바로 암이죠. 그런데 걱정만 할 필요는 없어요. 다행히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만 잘 챙겨도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사실 약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음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꾸준히 챙겨 먹으면 약 없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죠.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식사가 약이고 식습관이 곧 건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음식들 중에서도 특히 어르신들에게 효과적이고 또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드실 수 있는 식품 10가지를 골라서 소개해 드릴게요. 단순히 어떤 음식이 좋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좋은지,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더 효과적인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실제로 어떻게 먹는 게 좋을지 예시도 3가지씩 들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실생활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종이와 펜 준비하셨으면 같이 천천히 들어보시죠. 첫째, 브로콜리예요. 이 채소는 겉보기엔 아주 평범하지만 속에 숨겨진 효능은 놀라울 정도예요. 특히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아주 탁월하다고 해요.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 위암세포가 자라는 걸 억제하는 실험도 있었죠. 또 전립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니 남성분들께도 특히 좋겠네요. 예를 들면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12년간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브로콜리를 일주일에 3번 이상 섭취한 그룹이 전립선암 발생률이 40% 낮았다는 결과도 있어요. 요리법도 참 다양하죠. 살짝 데쳐서 샐러드에 넣어도 좋고요. 된장국에 살짝 넣어 끓이면 구수하고 담백하게 드실 수 있어요.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가능한 한 짧게 익히는 게 포인트입니다. 둘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건강식품으로 유명했죠. 자연에서 온 항생제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균작용과 더불어 암세포 성장을 막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알리신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암세포가 퍼지는 것을 억제하는 데도 관여한다고 해요. 대장암 예방에 대한 연구 결과뿐 아니라 간 기능 회복, 심지어 위암 위험을 낮춘다는 보고까지 다양하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생마늘 한 2쪽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위암 발병률이 낮았다는 중국의 한 연구도 있어요. 다만 생으로 먹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구워서 먹거나 장아찌처럼 절여 드시는 것도 좋아요. 요즘엔 꿀에 재워서 마늘청 형태로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드시면 속도 편안하고 면역력에도 좋답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겨울철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셋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속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게 바로 암세포 활동을 억제해주는 주요 물질이에요. 라이코펜은 특히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유명하고 피부암이나 폐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예를 들어 토마토를 하루에 1개씩 섭취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립선암 발생률이 약 30% 감소한 결과가 나왔어요.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토마토를 익히면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수프 또는 토마토 계란볶음처럼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신선한 토마토에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면 라이코펜 흡수를 더욱 높일 수 있어요. 넷째는 녹차입니다. 녹차 많이들 좋아하시죠?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줘요. 특히 위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데 효과가 있고 간암 예방, 폐암 위험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카테킨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가 있어서 암 예방은 물론 노화 방지에도 탁월하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하루 5잔 이상 녹차를 마시는 사람들의 위암 발생률이 평균보다 40% 낮았다는 연구도 있어요. 물론 공복에 마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식후에 한 잔씩 천천히 즐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꿀이나 레몬을 약간 넣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몸에도 더욱 좋아요. 카페인이 부담되신다면 디카페인 녹차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강황이에요. 카레 요리에 자주 쓰이는 그 노란 가루, 바로 강황이죠. 강황의 주요 성분인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 및 항암 작용을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커큐민은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동시에 건강한 세포의 활동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요. 대장암, 유방암, 심지어 췌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인도에서는 커큐민을 많이 섭취하는 지역의 대장암 발병률이 미국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어요. 단독으로는 흡수율이 낮을 수 있어서 후추와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요즘은 커큐민 추출 보충제도 나오지만 자연 상태의 강황을 차로 마시거나
따뜻한 우유에 한 티스푼 섞어 만든 골든밀크로 드셔보시는 것도 좋아요. 카레나 볶음 요리에 넣으면 풍미도 살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여섯째는 버섯이에요. 특히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상황버섯 같은 종류들은 면역력을 높이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줘요. 버섯 속 베타글루칸 성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성분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공격하는 힘을 키워줍니다. 또한 항바이러스, 항염 효과도 함께 있어서 감기 예방이나 만성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 표고버섯을 자주 섭취하는 노인 그룹이 위암과 대장암 발생률이 낮았다는 보고가 있어요. 또 상황버섯 추출물이 폐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연구도 있었고요. 국이나 찌개에 넣어 드셔도 좋고 볶아서 반찬으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말려서 차로 우려 마시는 방법도 있으니 다양하게 즐겨보세요. 말린 버섯은 보관도 쉽고 풍미도 깊어지니 요리 활용도 높답니다. 일곱째, 블루베리입니다. 작은 보랏빛 열매지만 그 속에는 항산화 물질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블루베리에 많이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눈 건강에 좋은 과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유방암이나 대장암 같은 암 예방에도 꽤 도움이 된다고 해요. 블루베리는 먹기 간편해서 좋죠. 그냥 생으로 드셔도 되고 냉동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넣어 드셔도 아주 맛있습니다. 아니면 아침에 오트밀이나 죽에 블루베리를 조금씩 얹어 드셔보세요. 씹는 식감도 좋고 자연스러운 단맛 덕분에 설탕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블루베리는 뇌 건강에도 좋아서 기억력 향상이나 인지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나이가 들수록 꾸준히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을 고를 때 고민이 많으신데요. 블루베리는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는 과일이라 부담 없이 드시기 좋답니다. 여덟째는 양배추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채소 중 하나지만 그 항암 효과는 꽤 놀라워요.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몸속에서 분해되면 강력한 항암 물질로 변하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특히 위암이나 폐암, 유방암과 같은 암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양배추는 조리하기도 쉽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얇게 썰어서 생으로 샐러드처럼 드셔도 좋고요. 살짝 데쳐서 겉절이처럼 무쳐 드셔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요. 또 김치처럼 절여서 오래 두고 드셔도 되고요. 요즘은 양배추즙이나 양배추황 같은 제품도 많이 나와 있어서 간편하게 챙기실 수 있죠. 다만 주의하실 점은 위가 약하신 분들은 생양배추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살짝 데치거나 익혀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양배추는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꾸준히 드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예요. 아홉째는 호두입니다. 견과류 중에서도 특히 항암 효과가 뛰어난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몸속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요. 특히 유방암과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호두는 하루에 3알에서 4알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열량이 높아질 수 있어서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냥 드셔도 고소하고 맛있지만 아침 식사에 함께 곁들이거나 샐러드에 잘게 부숴서 뿌려 드셔도 좋고 호두를 넣은 고소한 밥이나 찜 요리에 활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무엇보다 호두는 혈관 건강에도 좋아서 심장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뇌 건강 유지에도 좋다고 하니까 하루 한 줌의 견과류를 챙기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10번째는 해조류입니다. 다시마, 미역, 김 같은 해조류에는 푸코이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암세포의 자멸을 유도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실제로 일본이나 한국처럼 해조류 섭취가 많은 나라에서 암 발생률이 낮은 편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해조류는 또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서 장 건강을 도와주고 노폐물 배출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밥 반찬으로 미역국이나 다시마 조림, 김무침 등을 자주 드시는 것도 좋고요. 가볍게 샐러드나 국에 곁들여 드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요즘은 미역귀처럼 식감이 특이하고 영양소가 풍부한 부위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다양하게 드실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짜게 조리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나트륨 섭취를 줄이려면 간을 약하게 해서 드시거나 싱겁게 무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해조류는 자연 그대로의 영양소를 품고 있어서 꾸준히 섭취하신다면 암 예방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좋은 항암 식품 10가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들으시면서 이건 나도 자주 먹는 음식이네 하셨던 것도 있고, 아, 이건 한동안 안 먹었네, 다시 챙겨야겠다 싶은 것도 있으셨을 거예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오늘 다시 한번 느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작고 사소한 식습관부터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게 결국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 중에서 한 가지라도 매일 식사에 하나씩만 추가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나중엔 큰 변화를 만들어줄 거예요. 노후지혜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유익한 정보, 실천 가능한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정보들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나 듣고 싶은 주제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에 꼭 반영할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